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바입니다. 최근에 인천 쪽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일주일 단위로 끊어보면 대체로 3억 이상 떨어지는 곳들이 흔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송도가 거의 하락장에서 헤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올랐던 상승분을 죄다 반납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나머지 청라 신도시, 루원시티 등등 대체로 인천 쪽도 신도시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중요한 건 그런데죠. 최근 같은 인천이라도 시세면에서 엄청나게 후달릴 줄 알았던 서구, 특히 검단이 의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됐던 곳인데, 일주일 단위를 끊어보면 대체로 1억 중후반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냥 태풍이 불어서 뿌리가 뽑힐 정도의 그냥 시세라는 생명줄이 끊길 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거든요. 특히 검단 신도시가 있는 원당동 부근은 오히려 아주 단단한 시세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정말 의외죠. 이런 분위기는 이미 검단 신도시 분양시장에서 그 틈새를 살짝 읽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검단에서 분양한 아파트들 몇 면을 들여다보면 검단 디에트리 에듀 363세대 모집에 2,73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인천 대부분에 분양하는 곳들 19은 미달라는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죠. 그리고 이편한 세상 웰카운티 1억이 오른 핸디캡이 있었어도 265세대 모집에 6,15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상당히 지원율이 다른 여타의 인천 쪽보다 월등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롯데캐슬 넥스티엘 역시도 177세대 모집에 19,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분양가가 주상복합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비교적 예상보다 싸게 나와서 거의 2만 명이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상당히 집값 자체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 인천 분위기와는 다른 분양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분양한 곳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는 417세대 모집에 여기도 16,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상당히 의외죠. 지금 분양이 죽어나가고 있어서 건설사가 PF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와중에 이 정도 성적을 거둔다는 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데, 이유는 바로 가격 때문입니다. 검단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제일 좋은 입지면서 동시에 가격이 1억 정도 올랐다 해도 9평이 5억 정도 가격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나오는 가격이 대체로 9평이 14억 넘어가고 있죠. 도저히 여기서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걸 실감을 할 수밖에 없으니 대부분 서울을 뜰 수밖에 없는 거고, 주변 가까운 경기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데 제일 만만하게 진입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단 집값이 폭락해서 서울 아파트, 특히 구축을 물 수 있는 시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 특히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가 살아있는 곳들은 이미 분양가가 미친 듯이 나오는 현실 대비 그 가격대가 이미 내려간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곳이기도 하죠. 항상 지금 부동산 상황에선 두 가지 스탠스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하락의 바닥을 찍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하락의 바닥을 찍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고분양가로 뛰쳐나오는 애들을 달랠 수 있는 곳들, 대체로 분양가가 진정된 곳들, 이런 곳들은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다고 청약을 무분별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선택적인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절대로 시행사 호구가 되면 안 됩니다. 아주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판단을 이어가셔야 한다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징검다리식 선택, 그러니까 그때그때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 하나 둘씩 도를 놓아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검단에서 똑같은 스타일의 공급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슬쩍 스캔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바로 검단 제1풍경채 3차 본청약이 되겠습니다. 393세대 모집하는데요. 일정은 참고를 해보시고요. 중요한 건 가격대겠죠. 84제곱이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5제곱은 6억대로 나와 있네요. 일단 다른 여타의 지역에서 나오는 미친 분양가와는 조금은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진정제를 많이 먹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뭐 인천이라는 점은 늘 경계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단은 일단 선전을 하고 있는 건데 주변 시세를 보시면 검단, 금호올림, 센트럴 여기가 거의 뭐 1차 하락장 때는 뭐 떡락을 했던 곳입니다. 거의 뭐 4억대까지 떨어졌던 곳인데 야금야금 올라서기 시작하더니만 지금 뭐 2차 하락장이 왔는데도 특히 인천인데도 불구하고 7억 가까이 올라서 있어요. 아마 전국에서 가장 의외의 장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검단이 뒷심을 발휘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후 하락세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면 여기도 그리 안심할 곳은 못 될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뭐 인천 지하철 연장선이 개통이 될 예정이고 GTX 호재까지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면서 검단이 서울의 고분양가를 우회할 수 있는 선택지로 많이 선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꺼진 불은 다시 보자입니다. 일단 제일 풍경채 3차는 추첨제가 있어서 가점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8호제곱 이하 60%, 8호제곱 초과 100% 뺑뺑이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입지는 뭐 지하철역과 거리가 조금 있어 보이네요. 역세권 아파트는 아닙니다. 이거 잘 참조하셔야 되고요. 대략 1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점. 특히 이건 뭐 체감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거리감이 느껴지는지 무조건 주변 지역물이 직선거리를 얼마나 가리고 있는지 살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뭐 미친 듯이 오르는 분양가 절대로 호구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달팽이 인생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냥 죽을 때까지 집을 매달고 살아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만큼 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진입하려는 결정이 서면 무조건 가격대. 이게 뭐 자칫 무리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공급들 검단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바로 신길 2구역입니다. 최근에 본격적인 분양 윤곽 드러낸 곳이기도 하고요. 사전 청약 형태로 분양이 시작될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규모도 뭐 1300세대 가까이 되는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대층 수가 용적률 상한선이 최근 해제가 돼서 45층으로 지어지죠. 최근 뭐 서울에서 지어진 신축 중에 이렇게 랜드마크에 가까운 키높이를 가진 아파트는 뭐 볼 수가 없었는데요. 여기 뭐 고층 쪽에 당첨이 된다면 상당한 어떤 조망 권력이 기대가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도 초반에 언급한 대로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가격대, 분양가가 그래도 나름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이미 여기는 뭐 분양가 산정이 끝난 곳이죠. 최저 가격대는 6억대. 이건 뭐 민간 분양 단독으로 진행하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겠죠. 확실히 공공지의 성격이 강한 공공분양 시스템이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하겠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민간 브랜드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 뭐 고려해 볼 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신길 2구역과 같은 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 영등포자의 디그니티 최초 분양가가 11억 7천이었죠. 근데 여기 추정 분양가는 5구제곱 6억대, 84제곱 8억대 정도 되고요. 영등포자의 분양가보다는 뭐 3억 정도 싸게 나오게 되겠네요. 서울 구평이 13억이 넘어가고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2차 하락세가 거세기 때문에 무조건 뭐 초기 진입 비용이 저렴한 곳들 외엔 죄다 스킵을 하셔야 안전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분양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다른 형태의 공급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신길 2구역이라는 얘기고요. 공급 규모도 1332세대. 고분양가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나름 경쟁력 있는 도심복합 사업에서 나오는 정비구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평형 타입은 5구, 74, 84제곱으로 구성이 되고요. 교통환경은 제일 가까운 역이 영등포역, 그리고 신길역 접근성 뭐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 뭐 여의도 접근성도 있어 보이죠. 도보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여의도 색강공원, 생태공원인데 20분, 30분 도보로 걸어서 충분히 도착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교통호재 예고되어 있습니다. 영등포역에 신안산선이 들어서게 되죠. 안산에서 여의도 라인을 연결하게 되고요. 게다가 보라매역과 대방역을 거치는 신림선도 작년 5월에 이미 개통이 됐죠. 2호선과의 연계성도 생겨서 강남동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역세권은 뭐 비교적 괜찮은 편이네요. 분양가 초반에 언급해 드린 대로 이미 추정 분양가로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5구제곱 6억 8천, 84제곱 8억 9천. 주변 시세를 보시면 보라매 SK뷰가 14억에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매 SK뷰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17억 선상이라는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정체된 상태에 있어요. 일단 서울에서 첫 단추
가장 빠른 도심 공공 복합 사업지로 신길 2구역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산 4구역도 눈여겨보시고요. 이것도 마포 상암동 생활권과 가까운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가도 5구제곱 5억 8천선 그리고 84제곱 7억 3천 정도로 추정 분양가를 내놨고요. 공급 규모도 16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빠른 속도로 사전 청약 형태로 나올 가능성 높겠고요. 입지도 증산역 도보권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검단만 틈새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 도심에서도 틈새가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상반기 부동산 상황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변동성은 여전히 고금리 상태로 유지가 되고 매매가 갈수록 상황이 악화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 스탠스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상반기 내로는 어려울 가능성 많아 보입니다. 아무리 인위적인 개입으로 부동산 쪽에 얼어붙은 혹한의 빙하를 깨려 해도 간단치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야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성장률 2.1%로 머물러 있잖아요. 돈은 부동산 쪽으로는 여전히 경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책으로 그때그때 이 간격을 메운다 해도 한계가 좀 많아 보이죠. 그러니 늘 단단히 기다리는 모습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틈새 시장 쪽도 잘 들여다보시면서 준비를 해나가신다면 좋은 결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제 조금 더 가성비가 있는 곳으로 진입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무조건 지금 상황에선 청약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고분양가 호구돼서는 안 되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값 하락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 초기 가격대가 저렴한 곳들은 일단 체크를 해놓으시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서울 민간 분양 가격대가 엄청난 수위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가 수위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도 잘 지켜보셔야 되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